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폐유리를 재활용해서 만든 불임상기의 PM폼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미 4년 전에 PM폼을 박람회에서 발견하고 직접 사는 집과 바로 옆 카페에 셀프 시공하신 건축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안성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시공성이 좋은지, 또 단열 성능은 만족하시는지, 시공 후기가 궁금하셨던 구독자분들을 위해 바로 시공 후기까지 공개해드립니다. 가온파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폐유리를 발포해서 만든 PM폼이라는 소재의 영상 나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설치되어 있는지 건축물에 설치된 실물을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불임상기 PM폼으로 외장재를 설치한 카페와 주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대형 건물인 도서관에도 PM폼으로 외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사시면서 PM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여러분들께 인터뷰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와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 한 4년 정도 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4년 됐습니다. 2020년도 그때 한 거니까요. 그냥 외장만 봐서는요, 이게 철권주택인지 목조주택인지 빔으로 진 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량 철골 파이프, 그 스퀘어 파이프로 그 골격, 기본 골격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샌드위치 패널로 기본 골격을 완성한 그런 집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PM폼으로 이렇게 이제 그 외장 마감을 좀 해놨고요. 지금 여기는 카페동이고 예, 지금 저쪽은 지금 주택인 거죠? 제가 공장 가서 봤던 그 PM폼이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문양이 있죠. 그러니까 응용을 해서 붙이고 싶다.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네. 어떻게 응용을 하실까? 네. 한 석 달 뒤에 한번 와서 봐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해서 이제 여름 지나고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두 분이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하나씩 해놓고 나서 이제 툭툭 이제 갖다 붙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시공된 거는 몇 T가 시공된 거죠? 여기는 그 저희 그 기본 사이즈인 그 30mm 두께의 그 자재가 여기 마감이 좀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요즘에 그 대량 그 생산 라인을 갖추면서 네. 라인을 600에 1200 사이즈로 이제 늘리고 그 전까지 라인 늘리기 전에 600에 900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600에 900 사이즈가 이제 붙은 겁니다. 아, 여기 사이즈는 600에 900 사이즈로 예. 시공을 하신 거군요. 요즘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가 나오니까 시공을 하기가 더 편해졌겠네요. 면적상으로 30%가 더 늘어나니까 30%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영상 나가고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공이 되면서 서로 PM폼끼리 맞닿은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실리콘이거든요, 요거. 제품과 제품끼리 전부 다 네. 실리콘 맞대기에서 안쪽 이제 제품과 제품끼리 붙이는 이제 그런 타입으로 가는데, 이렇게 저희 제품을 다닥다닥 붙여서 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리 제품 자체가 열 변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여름에 그 더워도 팽창률이 거의 없고 추워도 수축률이 거의 없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자재 나무나 석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팽창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팽창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다닥 붙여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석재 타일을 저렇게 바짝 붙여 놓으면은 여름에 달궈져면은 서로 너무 이게 서로 밀어내 갖고서 크랙이 가거나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얘는 수축 팽창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대기하고 거기다가 실리콘으로만 붙여주면 예. 그럼 깔끔하게 유지가 그리고 된다. 이제 제품 자체 방수도 되지만 그 조인트 부분, 연결 부분, 절로 이제 물 유입되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흔히들 많이 우려하시는 거, 실리콘 그 수명이 뭐 1년밖에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외선에만 노출 안 되면 네. 그 안쪽에 들어있는 저 탄성은 한 몇십 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서로 맞닿은 데인데 이 안쪽을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자외선을 볼 일은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리콘이 금방 변성이 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건물 수명하고 같이 간다 보면 됩니다. 그럼 저쪽도 지금 경량철골로 지금 예, 지어진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로 벽체를 하고 외장에다가 그냥 바로 실리콘으로 붙여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간 말고도 오늘 보여주실 공간들이 몇 군데 더 있으시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한 10분 거리 좀 이동하면은 현재 건설회사 사옥 하나 일단 한번 좀 보시고, 아, 건설회사 사옥을 예, 요걸로 마감했어요? 우리 자체의 이제 그 시공성하고 이제 가공성을 이제 높게 평가해가지고 그 샘플하우스를 이제 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보시면은 창문 부분의 인방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전부 다 목조주택 하듯이 그렇게 가공해서 이제 그 해놨으니까 그 부분 이제 이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건물인 이제 아산에 가가지고 어린이 이제 도서관 좀 네. 한번 이렇게 보실 겁니다. 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영상 나오고서 많이들 지금 어떻게 시공됐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바로 보여주러 달려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설치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외관의 변색이 전혀 없고요. 판넬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건축물의 무게감과 웅장함이 느껴지네요. 다른 설치 현장 보시기 전에 PM폼을 직접 설치하시고 만족하며 살고 계시는 건축주님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실게요. 밖에서 보니까 이게 카페가 정말 웅장하게 규모가 크던데요. 이게 H빔으로 지은 건가요? H빔 아니고요. 일반 경량 철골인데 사가 200짜리 기둥을 이용해서 지금 보통들 경량 철골 같은 경우 용접을 통해서 네.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보면 H빔 공법으로 볼팅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했어요. 지금. 저게 뭐죠? 이제 결합 부위에 별도의 철물들을 네, 맞아요. 만들어서 지금 쓰신 것 같은데. 저 부분도 저거를 결합하기 위해서 네. 그 캐드로 좀 설계하면서 저 다 레이저 가공을 해서 온 거죠. 지금. 아, 네. 그렇구나. 지금 어쨌든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 마감을 하셨는데 철콘 주택 못지않게 이렇게 웅장함이랑 무게감이 있어요. 네. 이 불임상기 PM폼은 어떻게 알고서 선택하신 거죠? 그 건축방에 가면서 제일 먼저 뜬 자재가 이거더라고요. 이 자재다. 처음에 이제 가볍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가공이 쉽다는 거. 이제 조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밋밋한 자재보다는 조금 약간 텍스처가 있는 자재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 건축화되면은 그 텍스처도 보면은 얇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미 가공을 통해서 좀 텍스처를 좀 보강을 했죠, 지금. 바깥에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맞아요. 이렇게 뭔가 골을 주셨던데 그거는 어떻게 가공을 하신 거죠? 저거는 그라인더를 일일이 다 파낸 거예요. 와, 손작업이 엄청 많으셨네요. 근데 어차피 그게 만약에 현무암 석재 타일이었으면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잖아요. 예.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보통 판자 같은 경우는 그 빈틈을 주잖아요. 네. 보통 두면서 그 팽창이라든가 수축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하는데 이 자재는 가장 좋은 점이 붙일 수 있다는 거. 붙여가지고 밀도 있게 한 톤으로 쫙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팽창했을 때도 티가 안 나고 겨울에 수축했을 때도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의 톤 이 그레이 톤을 딱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재료 같아요. 이게 지금 단열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강이 된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1년 정도는 그냥 생판넬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을 한번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 차이가 거진 한 5도 차이 정도가 나더라고요. 이 자재 마감하면서. 그러면은 1년을 생판넬로 버텨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걸 확실하게 체감으로 네네, 느끼시는군요. 지금 그러면 주택 쪽에는 몇 T짜리 PM폼을 쓰셨죠? 31이. 아, 30T짜리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되게 특이하게 본 게 어차피 내외장재라고 PM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시공을 하거나 안에 아트월 정도 시공하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했었는데 지금 저기 천장 부분을 보니까 보가 지나가는 자리들을 전부 다 저걸로 감싸 주셨어요. 네. 이거 저게 디자인적 요소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는지. 우선은 네. 자재가 좀 남았고요. 첫 번째 남았고 일반적으로 목재를 보통 저기다가 대더라고요. 그쵸.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장점이 가볍다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나무로 보강을 하고 가볍기 때문에 저기 시공하기가 용이한 거죠. 제가 다녀본 카페들이 이 정도 규모면 실제로 H빔으로 많이 짓기도 하는데 외관에서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서 너무너무 멋진 카페가 되었네요. 비용적으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 비용적으로는 전 자재 면에서 처음에 이제 자재 한 장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된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는데 이걸 붙이는데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붙이는데 두 건물. 저 가공 다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렌탈 한 달 빌리고 네. 이 전체를 마감한 걸로 보면은 비용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가공성이 좋으니까 시공비에서 빠지는 비용을 맞아요. 감안을 하면 네.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네네. 자재다. 네. 일단 사모님이 3장씩 들고서 이거 시공을 하셨다고요? 우선은 들 때도 그렇게 네. 무겁지가 않아요. 여자가 세 장을 들 수 있는 그 무게예요. 여러분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외장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축주님이 직접 시공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텍스처들도 직접 다. 요거 라운드는 어떻게 따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이게 확 갈려요. 트리머로 하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문대서 다 네네. 근데 시간이 라운드를.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런 이 턱도 직접 다. 이런 게 가공이 쉬운 거. 그럼 길이 방향으로 자르실 때는 뭘로 하셨어요? 미니 테이블소 같은 거. 그럼 날은 뭘 쓰셨어요? 타일 날. 타일 칸을. 얇으니까 그걸로 음. 그냥 쭉 밀면은 금방 잘려. 이런 거 다 문대 갖고 작업을 하셨다는 게. 생각보다는 금방 돼요. 여기도 이게 처마 끝도. 저것도 저 제재를 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기에 3T에 맞춰가지고 저걸 맞췄어요. 맞추고 저걸 마감하느냐 마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피감이 틀려요. 이게. 현무암이. 이게 지금 이제 자재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현무암 큐빅이랑 얘랑 뭐가 현무암인지 모를 정도의. 이거는 PM폼. 여기는 지금 서로 맞닿는 부분을 이렇게 면치기를 해서 45도로 면치기가 되어 있네요. 이곳은 아산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충남 아산 근처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수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는 외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